유가족은 양 씨의 흉기 난동은 사실이 아니며 경찰이 총격을 가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LA 한인회는 성명서를 내고 경찰의 바디캠 공개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신규 일자리 증가폭이 예상치를 크게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고용 증가세가 완만하게 둔화하지만 급냉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LA시청에서는 잔리 시원 주도로 첫 아시아 태평양계 문화유산의 달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도미닉 LA 경찰국장 등 250여 명의 아태계 인사들이 참여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거라고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을 받아들이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거듭 내비쳤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할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 여사 소환 조사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자주빛을 띠는 최고의 주겸, 바로 이 자주겸입니다. 한국무형문화유산 자주겸 국가명인 도예선생의 최상질 명인 자주겸을 K힐링에서 독점으로 판매합니다. 이천도 고열에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용융 주겸. 여러분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명인 주겸으로 지켜보세요. 주겸은 역시 K힐링. 323-730-8880. 귀한 약초의 고장 함양. 함양 산삼 70%는 진한 산삼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보약 중의 보약입니다. 이야, 역시 70%. 진짜 산삼은 이렇게 먹는 거죠. 산삼 70%로 진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대한민국 산삼의 파워. 함양산삼 70%.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산삼 그대로. 대박 찬스 1+1 세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발생한 한인 총격 사망 사건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큰 슬픔에 빠진 유가족은 양 씨의 흉기 난동은 사실이 아니며 경찰이 총격을 가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총격 직후 경찰의 대처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LA 한인회는 성명서를 내고 경찰의 바디캠 공개와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하주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LA 한인타운에서 경찰 총격에 숨진 40대 한인 양모 씨. 유가족들은 경찰의 부적절한 과잉 진압이라고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도우러 온 사람이면 어떻게든 리스트레인을 해서 데려가면 되는 거고, 이런 프로시저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흉기 소지 안 하고 있었고, 흉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고. 흉기 난동은 사실이 아니며 총격을 가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LA 카운티 정신건강국 직원이 양 씨를 병원으로 데려가고자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건데 참극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입니다. 한쪽에서만 와도 안 되고 잘 안 되고 폴리스도 타치를 안 하고 그러니까 같이 해서 병원에 좀 데려가 달라. 그걸 해서 내가 말하자면 나 인바이트한 셈이지 사실. 내가 원했던 메디컬 헬프는 쓰지도 못하고, 그리고 총 쏴놓고 걔를 살려야 되는 메디컬 헬프는 전혀 없어. 총격 직후 경찰의 대처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총격이 발생하고 약 40분 후 구급차가 도착했고 유가족들에게는 2시간이 지난 후에야 소식을 전달했다는 겁니다. 어떤 상처를 입었는지 뭐 이런 거는 다 인베스티게이션 끝나야 알게 해주겠다. For 2 hours 동안에는 I heard nothing. 아무 얘기도 안 했어. 더구나 경찰은 상황을 묻는 가족들의 질문에도 아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양 씨의 아버지는 사건 발생 후 집으로 돌아갔을 때 난동이나 총격 등이 발생했다고 볼 만한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혈흔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LA 한인회는 오늘 성명서를 통해 경찰의 바디캠 공개와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네, 미국의 4월 신규 일자리 증가폭이 예상치를 크게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4월 미국의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전월 대비 17만 5천 건 늘었습니다. 이는 전문가 전망치 24만 명을 큰 폭으로 밑도는 수치로 직전 12개월간 평균 증가분에도 크게 못 미쳤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한 평균 임금 상승률은 3.9%로 2021년 6월 이후 2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뜨거운 고용시장은 그동안 미국의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는 주된 요인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시장에 매우 우호적인 고용 보고서라며 고용 증가세가 완만하게 둔화하지만 급냉하지는 않고 있음을 시사하고 이는 임금 상승 압력을 낮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요즘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올 들어 한때 한국 거래소에서 1억 원을 돌파하며 과연 어디까지 오를지를 놓고 이런저런 전망도 쏟아졌는데 최근 한 달 사이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를 유덕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일 미국 기준금리 동결 당일 6만 달러 아래까지 떨어진 비트코인은 한때 5만 6천 달러 선까지 크게 뒷걸음질 쳤습니다. 당일 비트코인 현물 ETF에선 5억 6,400만 달러가 순유출됐는데 거래 시작 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현물 ETF 승인을 주도하고 출시 후 가장 많은 자금을 끌어들인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에서도 순유출된 건 처음입니다. 올 초부터 급등해 7만 달러를 넘기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비트코인은 4월 들어 약세로 돌아서더니 고점 대비 20%나 빠졌습니다.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는 코인 특성상 더 늦춰지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반감기 효과와 홍콩 ETF 승인 등 여러 호재는 선반영돼 반짝 효과에 그쳤습니다. 1월 현물 ETF 승인이란 대형 이벤트 유효 기간이 끝났고 정상화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출시되고 나서 좀 ETF 나오면 사야지 했던 수요들이 2월, 3월에 강하게 나왔었고 지금은 다른 ETF들처럼 이제 조금 심리가 안 좋을 때는 유출이 되고 유입이 되는 좀 더 정상적인 좀 수급으로 돌아갔다고. 일각에선 3년 전 코인 폭락장을 떠올리는데 그 정도 변동성은 아닐 거라고 보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과거 급등락했던 사이클 대비로는 훨씬 제도권대로 들어왔기 때문에 과거보다 그런 변동성은 더 작아질 것이고 11%까지 벌어진 해외와 국내 간 시세차, 김치 프리미엄도 3%대까지 떨어졌는데 코인 시장에 유동성을 주입할 금리 환경, 거시경제 상황이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SBS 유덕기입니다. 네, 미국 대학가에서 친팔레스타인 반전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졸업식 시즌이 시작되면서 학교들은 행사장 내 보안 조치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학교들은 보안 인력을 행사장 곳곳에 배치하고 철저한 보안 검색을 통해 시위와 관련된 물품 반입을 금지하고 행사 참석자를 학생과 가족 등 소수로 제한하는 등의 대비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입 금지 물품에는 배너와 플랜카드, 그리고 깃발 등이 포함됐습니다. 그럼에도 유타대의 경우 총장이 졸업연설을 하는 도중 일부 학생들이 팔레스타인의 자유를 등 구호를 외치며 행사를 방해했습니다. 학교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최소 25개 주, 40개 이상의 캠퍼스에서 체포된 인원은 약 2,200명에 달합니다. 네, 오늘 LA 한인타운을 오가는 버스 등 일부 메트로 버스들의 서비스가 대거 지연됐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들이 기사 안전보장을 촉구하는 암묵적인 파업에 돌입했기 때문입니다. 메트로는 오늘 성명을 통해 인력 부족으로 인해 버스 서비스가 대거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들의 직장 복귀를 촉구했는데요. 버스 기사들은 오늘 병가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는 시크아웃 파업을 했습니다. 최근 메트로버스와 열차 등에서 범죄들이 끊이지 않았는데 기사들은 LA 카운티 정부와 메트로 등이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지 않자 사실상 파업에 돌입한 겁니다. 메트로 측은 기사들의 두려움을 인지하고 있다며 운전석에 방벽을 설치하고
버스 내 안전보안 요원을 배치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복귀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네, 미국 내 총 한인 인구 수가 아시안계 중 5번째로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연방 센서스국이 5월 아시아 태평양계 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발표한 미국 내 아시안 인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미국 내 한인 인구는 총 205만 1,572명으로 추산됐습니다. 546만여 명인 중국계와 인도계, 필리핀, 그리고 베트남계에 이어 5번째로 많은 인구수입니다. 미국 내 총 아시안 인구수는 2,468만 3천여 명으로 미국 전체 인구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한인은 전체 인구의 약 0.61%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대로 5월은 아시아 태평양계 문화유산의 달입니다. 오늘 LA시청에서는 존 리 시의원 주도로 첫 행사가 펼쳐졌는데요.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비지 작가와 조린 샤 기자 등 한 해 두각을 나타낸 다양한 아태계 인물들을 치하하는 라이즈상이 수여되기도 했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한국의 전통무용 부채춤이 화려한 춤사위로 시청 앞 광장을 수놓았습니다. 힘차고 박력 있는 일본의 큰북 공연도 관객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지난 1992년 연방의회가 공식 지정한 5월 아태문화유산의 달을 맞아 LA시에서 개최한 첫 오프닝 행사입니다. 올해는 한인 존 리 시의원의 단독 주도로 한 해 두각을 나타낸 아태계 인사들에게 라이즈상이 수여됐습니다. 한인 미술작가 지비지와 브라운백 쿠키의 김영철 대표, 그리고 박현배 CJENM 아메리카 CFO 등도 영광의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Always happy to be the host of this and to make sure that the accomplishments of the Korean community, of every community that makes up this great city, is make sure that we understand all the different accomplishments and things that they contribute to making this the best city in the world. 오늘 행사에는 도미닉체 LA 경찰국장 등 250여 명의 인사들이 참여해 높아지는 아태계의 위상을 나타냈습니다. 경찰국장님도 아시안이고요. 우리 잔니 시의원도 이선 의원으로 있고 미셸 박스틸 이런 분들이 전부 다 연방 하원회까지 지금 가고 있고 한국 사람들이 겪었던 1992년도 같은 그런 서름을 우리가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존 리 시의원은 다음 주 노스리지 지역에서 직접 미술가가 지도하는 용을 주제로 한 도자기 체험 행사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네, 오늘 밤 LA 한인타운 웨스턴 애베뉴와 8가 교차로에 음주 단속 체크 포인트가 설치됩니다. LA 경찰국은 운전자들의 음주 또는 마약 복용 여부를 비롯해 운전면허증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같은 시간대 사우스 LA 지역과 파나로마 시티, 그리고 스튜디오 시티, 코엔가 블루버드에도 각각 체크 포인트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DUI 혐의로 처음 기소된 운전자는 평균 13,500달러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면허 정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네, 한국 소식입니다. 민주당이 최혜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뒤 정부 여당과 민주당의 대치 국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거라고 압박했고, 대통령실과 여당은 특검을 받아들이면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거듭 내비쳤습니다. 조유나 기자입니다. 최혜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3년 전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특검을 촉구하며 했던 발언 영상을 틀며 특검 수용을 압박했습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걸로
믿습니다. 대통령이 제2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하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거라며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정치는 언제나 국민의 원칙과 국민의 기준에 따라 일해야 합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거부권 운운하는 것은 정말 잘못됐습니다. 대통령실은 홍철호 정무수석이 나서 경찰과 공수처 수사가 끝나고 특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절차상 맞는다며 수용 거부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사법 절차에 지금 상당히 어긋나는 어떻게 보면 입법 폭거거든요. 이걸 받아들이면은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거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 국민의힘도 입법 폭주라며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국민적 슬픔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민주당의 나쁜 정치는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민주당은 거부권이 행사되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 27일이나 28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시도를 공언한 상황. 출석 의원 3분의 2의 찬성을 얻지 못할 경우 법안은 자동 폐기되는 만큼 남은 기간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에 집중할 걸로 보입니다. SBS 조연아입니다. 친이재명계의 핵심으로 꼽히는 박찬대 의원이 민주당의 새 원내대표 자리에 올랐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함께 개혁국회를 만들겠다며 22대 국회가 열리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들을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반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의 인천 연수갑에서 3선 고지에 오른 박찬대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단독 입후보 후 찬반 투표에서 과반 득표로 당선한 사실상 추대 형식으로 경선 없이 원내대표를 뽑기는 2005년 열린우리당 시절 정세균 원내대표 이후 19년 만입니다. 친명계 핵심, 이른바 찐명으로 분류되는 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투톱 체제로 개혁국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엄중하게 지켜만 보고 머뭇거리다가 실기하는 과거의 민주당과는 결별하고 국민의 부름 앞에 신속하게 움직이고 행동하는 민주당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하고 법사위와 운영위원장도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며 강공을 예고했습니다. 친명 1극 체제가 완성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이 대표는 당선인들에게 당론으로 정한 법안 입법에 따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반대하지도 않아놓고 정해진 당론 입법을 사실상 이렇게 무산시키는 그런 일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위한 지지층의 강력한 요구가 친명 단일 체제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71석 거대 야당 민주당과 원구성 협상을 앞둔 국민의힘은 강공을 예고한 박 원내대표에 대해 거대 야당 마음대로 국회를 쥐고 흔들어도 된다는 것이 총선의 민이라 생각했다며 착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친명 1극 체제 지도부 구성이 완결된 가운데 국회의장에 도전한 중진들까지 선명성을 내세우는 상황이어서 22대 국회 초반부터 여야의 극한 대립이 예상됩니다. SBS 정반석입니다. 앞으로 국민의힘을 새로 이끌게 된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이 혁신과 쇄신을 강조했습니다. 당의 핵심 과제로 꼽히는 새 지도부 선출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는데 예비 당권 주자들은 민심을 반영하는 비율을 더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한동훈 비대위 해체 22일 만에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공식 취임했습니다. 황 위원장은 임시관리형 비대위에 그치지 않고 당 위기 수습과 민생 챙기기에 적극 나서겠다며 쇄신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국민이 됐다 하실 때까지 쇄신하겠습니다. 재창당 수준을 뛰어넘는 혁신을. 핵심 과제인 지도부 선출 방식, 즉 당원 투표 100% 전당대회 룰 개정 여부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모든 의견들은 열린 상태에서 다 모아서 당원 당규 개정 요건에 맞으면 발동을 할 것이고. 나경원, 안철수, 유승민, 윤상현 등 당권주자 후보군은 민심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한다며 조정 필요성을 주장해왔습니다. 한 5대5 정도 돼야 대폭 바꿔줘야 저 당이 변화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느낄 것 같습니다. 지도부 구성 방식을 바꾸자는 주장도 터져나온 상황.
집단 지도 체제가 돼야지만이 건강한 논의가 내부에서 토론이 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라고. 황 위원장은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우선 비대위 인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대표 퇴임 10년 만에 구원 투수로 친정에 복귀한 황 위원장. 9일 선출될 새 원내대표와 함께 192석 범야권을 상대하면서 새 지도부 선출 과정을 관리해야 할 무거운 과업을 안고 있습니다. SBS 민지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할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신속히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 여사 소환 조사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원종진 기자입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보고를 받은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했습니다. 이 총장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여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라고도 지시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유튜브 방송 서울의 소리는 김 여사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을 몰래 촬영해 공개했고 이후 김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에 배당한 뒤 수사를 이어오고 있는데 최근 검사 3명을 충원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 수사팀은 고발인들에게 오는 9일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관심은 검찰이 김 여사를 직접 소환할 것인지에 쏠립니다. 김 여사는 이 의혹 외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2부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수사팀은 지난해 사건 처분 전 김 여사의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총장이 직접 수사 의지를 천명하면서 검찰 안팎에선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에게 소환을 통보해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한꺼번에 조사할 거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여러분, 잠이 보약이라고 하죠? 잠도 푹 자고 면역력도 올려주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거기에다가 피로회복까지 된다면 정말 최고겠죠. 힐링 매트를 사용해보신 분들 정말 칭찬이 대단하셨습니다. 자고 나면 개운하다, 몸이 찌뿌둥한 게 확 풀렸다, 감기 한 번 안 걸렸다, 몸이 냉한 게 없어졌다,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자주 깼는데 싹 없어졌다. 그동안 가격 때문에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께 엄청난 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가격이 팍 내렸습니다. 무려 1000불이나 내렸습니다. 내 몸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무려 5배가 올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힐링 매트에서 주무시면 면역력도 올라가고 암세포가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메가원 원적외선 힐링 매트, 이제 무려 1000불이 내린 가격으로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K힐링. 네, 한국의 여러 대학병원 교수들이 하루 휴진을 이어갔습니다. 정부는 진료에는 큰 차질이 없다지만 넉 달째 이어진 의료 공백에 환자들의 불안은 여전합니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는 의대 증원을 확정할 경우 일주일간 집단 휴진을 하기로 했다며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이현정 기자입니다. 평소라면 진료가 한창인 오전 9시. 가운을 입은 의대 교수 50여 명이 진료에만 집중하게 해달라, 의료의 미래를 짓밟지 말아달란 피켓을 손에 들었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저희가 진료를 안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진짜 2달 동안 진짜 열심히 했습니다. 교수들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호소했습니다. 3일에 한 번씩 당직 쓸 때는 뭐 전공이나 인턴 없이 저희가 이제 단독으로 쓰기 때문에 거의 꼬박 밤을 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아산, 서울 성모병원 등 빅5 병원을 포함해 전국 10여 개 병원 교수들이 휴진했지만 정부는 전국 88개 병원 가운데 87개 병원이 정상 진료하고 있다며 휴진 여파는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또 4월 말, 5월 초에 20여 명의 전공의가 복귀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최근 전공의 일부가 환자 곁으로 돌아오고 있으며 전임의 계약률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기적인 휴진이 예고된 상황이라 환자들의 불안감은 가시지 않습니다.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애가 터져요. 뭐 여기에 또 계속 다닐 수가 있을 건가 어쩔 건가 싶어갖고. 그 옆에 또 친구들도 또 뭐 한 달이 연기됐다는 사람도 있고.
전국 의대교수 비대위는 온라인 회의를 열고 정부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을 확정하면 일주일간 집단 휴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30일과 어제에 이어 오는 10일 전국적인 휴진을 예고했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네, 최근 서울의 집값이 6주 연속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노원구와 도봉구, 강북구는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른바 노도강으로 불리는 이 지역들은 몇 년 전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집을 산 30, 40대들이 많은 곳인데요. 현장의 상황을 이호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노원구의 2천여 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 지난 3월 전용 41제곱미터가 2억 5천만 원에 팔려 한 달 전보다 1억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올랐다, 계속 오르고 있다 뭐 그런 얘기 있는데. 도봉구의 이 아파트도 2달 만에 1억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보다 0.03% 올라 6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약세 지역으로 불리는 금천, 관악, 구로도 2주 연속 올랐는데 노원, 도봉, 강북은 유일하게 계속 하락세입니다. 노도강 지역은 3, 4년 전 저금리 부동산 호황기 당시 이른바 30, 40대 영끌족들이 많이 몰렸던 곳입니다. 중저가 아파트가 많아 첫 내 집 마련 수요에 갭투자 수요도 많았는데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더 버티지 못하고 급매를 내놓고 있는 겁니다. 영끌족을 중심으로 집주인들이 매물을 싸게 내놓는 데다가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투자 수요 역시 감소한 게 주 원인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이 지역 갭투자가 다시 고개를 드는 모양새입니다. 9억 이하 대상인 신생아 특례대출도 영향을 미쳐 올 1분기 서울에서 노원구의 거래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어제 3월달에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저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고. 당분간 약세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거래량 증가에 급매물이 소화되면 하락 움직임을 멈출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SBS 이호건입니다. 올여름 파리올림픽에서 브레이킹이 신규 종목으로 채택됐는데요. 이걸 기념해서 파리에서 한국과 프랑스의 유명 댄스팀이 합동 공연을 펼쳤습니다. 현장 열기를 파리 곽상은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DJ를 사이에 두고 한국과 프랑스의 댄스팀이 브레이킹 대결에 나섭니다. 한국팀이 성공하자 프랑스팀도 지지 않고 응수합니다. 역동적인 댄스를 서로 주고받던 두 팀은 마침내 서로 합을 맞추며 합동 무대를 선보입니다. 마치 아이돌 그룹의 공연장처럼 객석에선 환호성이 끊이질 않습니다. 1,500개 객석이 관객으로 가득 찼고 보시는 것처럼 공연이 끝난 뒤에도 모두 기립박수를 보내며 오랜 시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Ça m'a donné envie de danser à la fois en France et aussi en Corée, donc c'est super. C'est un mélange de culture. 올여름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문화 올림피아드가 먼저 시작됐습니다. Très puissant, très organisé, de réseaux culturels dans toutes les régions de France qui ont permis d'impliquer. Aujourd'hui, nous avons 2300 projets. 브레이킹은 파리 올림픽에서 처음으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는데 우리나라는 메달 획득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요소 플러스 이제 예술적인 요소가 같이 이제 뭔가 점수로 나오게 되는 구조가 될 것 같아서 피겨 스케이팅이랑 좀 닮은 부분도 있지 않을까. La finale va sûrement se jouer entre les États-Unis et la Corée, parce que les Coréens sont très très forts. Ils se loupent jamais. 고조되는 올림픽 열기 속에 K-댄스가 파리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제95회 LA 카운티 페어가 오늘부터 오는 27일까지 포모나 페어플렉스에서 개최됩니다. 각 지역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제95회 LA 카운티 페어가 오늘부터 16일 동안 포모나 페어플렉스에서 개막합니다. 이번 페어는 별과 줄무늬 그리고 재미라는 주제로 노래와 춤 전시를 하며 70개 이상의 놀이기구와 29개 게임, 20개 음식 판매점이 제공됩니다. 한미은행이 뉴저지 포트리 다운타운에 지점을 공식 오픈했습니다.
반힐이 행장은 포트리 지점 개설로 뉴욕 지역의 맨하탄 지점과 그레인넷 대출센터, 포트리 대출센터 등 4개의 오피스를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도 계속 동부의 지점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픈식에는 마크 소콜리치 포트리 시장과 엘렌박 주 하원 의원, 폴윤 시의원 등 지역 유력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오는 5일 뉴욕시 전역에서 바이크 투어가 개최되면서 주요 도로가 통제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새벽 2시부터 저녁 7시까지 각 보로별 주요 도로 통제가 실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통제 구간은 시교통국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워싱턴 총영사관이 버지니아 샬롯츠빌 지역에 대한 순회 영사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총영사관은 내일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샬롯츠빌 한인교회에서 순회 영사를 실시하며 재외국민 등록과 가족관계 등록부 발급, 여권 신청 등 민원을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보험회사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둘루스에 아시안 정보센터를 열었습니다. 이번 정보센터는 한국어를 포함해 베트남어와 광둥어 등 적절한 언어 서비스를 제공하며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사회보장 서비스에 대한 상담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텍사스주 전역의 3분의 1에 달하는 지역에 강한 폭우가 덮쳐 주정부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남가주 지역에는 오는 일요일 비가 예보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월 3일 SBS 이브닝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